미국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을 오도하고 위협을 은폐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네, 관심을 모아온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에서 소개된 내용인데요. 적잖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서 얘기는 잠깐 뒤로 미루고요.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2,8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2,799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9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중남미 사망자가 이 중 30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남미 코로나19 사망자는 전 세계 사망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중남미 인구가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볼 때 중남미의 코로나19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사망자가 12만 8천 명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많고 전 세계에서는 19만 명을 넘은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확진자 현황을 보면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654만 명에 달했고 인도는 44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브라질은 419만 명을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확산세가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 안팎을 유지해오다가 7일과 8일에 각각 2만 명대, 9일에는 3만 명대로 올랐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인도에서는 9일 하루 9만 5천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다시 신규 확진자 9만 명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인도 정부는 등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봉쇄로 인해 경제에 큰 타격이 생기자 지난 5월부터 통제 조치를 풀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나라 상황들도 전해주시죠. 네, 프랑스에서는 봉쇄령 해제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총리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와 분류됐기 때문인데요. 프랑스에서는 휴가철이 끝나고 9월 들어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9일 신규 확진자는 8,500명 넘게 증가해서 지난 4일 8,9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정부가 재확산에 맞춰서 제한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4일부터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6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은 최대 3,200파운드, 우리 돈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호흡기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제외된 남성에게 착용을 강요한 항공사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이지젯 항공사는 승무원이 마스크 착용 예외증을 가진 남성에게 마스크를 억지로 착용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여행 이전에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마스크 착용 예외증을 발급받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은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스크 착용 면제가 필요한 사례가 있다는 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얘기해 볼 텐데 어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일시 중단된 것과 관련해 드문 일이 아니라면서도 백신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HO는 임상시험 참가자의 안전,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백신 시험에게 그 규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CNN은 임상시험 참가자 중 한 명에게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 발견돼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이 잠정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달 저희가 다뤘던 소식인데요.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보도로 유명한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신간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교환한
친서 수십 통을 공개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다고요? 네, 오늘 이제 공개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독감보다 훨씬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무시했고 코로나19의 위협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언론이 다음 주 발간 예정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드워드에게 지난 2월 7일 코로나19가 독감보다 5배 더 치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날 밤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했다면서 코로나19에 관해 말했다고 우드워드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8일 기밀 정보 브리핑을 받았을 때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부 장관은 코로나19가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국가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드워드는 전했습니다. 밥 우드워드의 이런 주장이 논란이 되는 건 미국에서 1월 26일 워싱턴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미 정부는 1월 3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우드워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경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드워드는 3월 1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공황 상태를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코로나19의 위험을 경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젊은 층의 감염 위협도 인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폭로가 나오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았고 고의로 경시했다면서 더 나쁜 건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상황을 이제 주장한 것이고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그 친서 내용 공개된 내용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있다면요? 네, 이제 이 책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세 차례 만남을 가진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두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 또 2017년 북미 간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긴박했던 상황도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팔 수 없는 집처럼 여긴다고 비유한 것으로 책에 쓰여졌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존칭을 사용해 친서를 보내며 각별한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북한과 전쟁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회상하면서 자신에게 이전에 이 나라에서 아무도 갖지 못한 무기 시스템인 핵을 개발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 소식 살펴볼 텐데요. 주한미군과 직결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이라크를 방문한 프랭크 맥켄지 미국 중부사령관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이달 안에 5,2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맥켄지 사령관은 이번 조치가 미군이 훈련시킨 이라크 군경이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2004년 이라크를 침공했다가 2011년 이라크에서 미군을 뺐으며 이라크 등지에서 IS가 발호하자 2014년 미군을 다시 투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의 귀환을 공약하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전사자를 패배자로 칭했다는 보도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 감축 규모와 또 발표 시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미군의 목숨에 신경 쓰는 대통령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감축은 예상했던 수순으로 주한 미군과 직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리아와 아프간에서 미군 감축 결정을 내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방위비 추가 지출을 압박하며 주둔 미군 감축까지 전격 발표한 전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주둔 미군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 동원되는 차원에서 주한 미군의 여파가 있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